박 선생님은 평생 1층을 피해왔습니다. 습하고 어둡고 도둑이 들까봐 무섭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층만 고집했습니다. 전망도 좋고 햇빛도 잘 들어온다며 말입니다. 그런 박 선생님이 65이 되던 해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10층 집으로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날 박 선생님은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층마다 쉬면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층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좋다고 생각했던 집이 나이가 들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20대의 기준으로 고른 집에서 60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필요한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었을 때 역세권 아파트를 샀습니다. 출퇴근이 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3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출퇴근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지하철 소음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들려오는 열차 소리, 새벽부터 시끄러운 역 주변 상권 소음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역세권이라는 이유로 주변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상권은 발달했지만 대부분 유흥업소와 음식점뿐이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내과나 정형외과는 차를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지하철역이 가까운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병원이 가까운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년이 되면 집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달라져야 할 기준은 바로 교통입니다. 젊었을 때는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버스 정류장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하철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지만 버스는 평지에서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복지관에 가십니다. 지하철역은 집에서 멀지만 버스 정류장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뭐하나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서 결국 안 타게 되는데 말입니다. 차라리 문 앞에서 바로 탈 수 있는 버스가 100번 낫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층수입니다. 젊었을 때는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망이 좁고 공기가 맑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 씨는 25층에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들 것을 들고 25층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올라오는 시간까지 합치니 10분 넘게 걸렸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10분은 생명을 좌우하는 시간입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층으로 이사를 가기로 말입니다. 지금은 3층에 살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전망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기준은 동선입니다. 젊었을 때는 넓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이 많고 거실이 크고 면적이 넓으면 그게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넓이보다 중요한 게 동선입니다. 김 여사님은 40평대 아파트에 사십니다. 젊었을 때는 이 넓은 집이 자랑이었습니다. 아이들 방도 따로 있고 서재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걸레질을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이 방 저 방 다니며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무엇보다 불편한 것은 화장실 가는 길이었습니다. 안방에서 화장실까지가 너무 멀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면 긴 복도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겨울밤 예는 특히 고역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제 20평대로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좁더라도 동선이 짧은 집,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몇 걸음이면 가는 집 말입니다. 넓은 집은 관리도 어렵습니다. 난방비도 많이 나가고 청소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부담이 안 됐지만 나이 들수록 모든 것이 짐이 됩니다. 오히려 아담하고 관리하기 쉬운 집이 훨씬 편합니다. 네 번째는 주변 환경입니다. 젊었을 때는 학군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좋은 학교가 가까운 곳, 학원가가 발달한 곳이 프리미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학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병원과 약국입니다. 이 선생님은 학군 좋은 곳에 사십니다. 주변에 유명 학원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과 하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권은 모두 학원과 문구점, 분식점뿐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정기검진을 받으려면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합니다. 반면 이웃에 사는 정 선생님은 다릅니다. 집 주변에 종합병원이 있고 동네 의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약국도 가까워서 처방전을 받으면 걸어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학원은 없지만 복지관이 있고 노인정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살기에는 정 선생님 동네가 훨씬 편합니다. 5번째 기준은 관리의 편리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재산세도 적게 나오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가 최고입니다. 한 빌라에 사시는 할머니는 겨울마다 고생하십니다.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는데 고칠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관리사무소가 없으니 직접 업체를 알아보고 연락해야 합니다. 계단에 눈이 쌓여도 치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나가서 치워야 합니다. 쓰레기도 정해진 장소가 없어서 매번 멀리 갖다 버려야 합니다. 반면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는 다릅니다. 무엇이든 관리사무소에 한 통하면 해결됩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관리기사가 와서 고쳐줍니다. 눈이 오면 새벽에 나와서 치워줍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편리함은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6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웃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거나 자녀들이 멀리 떠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조 할머니는 신축 아파트에 사십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이 모두 젊은 부부들입니다. 낮에는 모두 직장에 나가서 단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조 할머니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날이 많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반대로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다릅니다. 단지에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아침에 나가면 산책하는 이웃들을 만납니다.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습니다. 단지 안의 정자에는 늘 누군가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7번째 기준은 접근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차를 몰고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도 차만 있으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운전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언젠가는 면허를 반납해야 할 날이 옵니다. 한 어르신은 외곽 전원주택에 사십니다. 젊었을 때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라 만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십니다. 마트 한 번 가려면 차를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30분을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반면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걸어서 마트에 갈 수 있고 걸어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은 나이 들어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8번째는 안전입니다. 젊었을 때는 범죄 걱정보다 투자 가치를 더 따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안전이 최우선이 됩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낯선 소리가 들릴 때 느끼는 불안감은 젊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경비가 없는 빌라에 사시는 할머니는 밤마다 불안해하십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무섭고 밖에서 소리가 나면 잠을 못 이룹니다. 반면 경비실이 있고 CCTV가 설치된 아파트는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안심감, 그것이 주는 평화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9번째는 유지비용입니다.
젊었을 때는 초기 구입 가격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유지 비용이 더 중요해집니다. 관리비, 난방비, 수선비 등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고정비는 큰 부담입니다. 대형 평수에 사시는 한 분은 겨울마다 난방비 걱정에 떨고 계십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난방비는 연금으로 감당하기 벅찹니다. 방을 닫아두고 거실만 쓰지만 그래도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작은 평수로 옮겨서 관리하기 쉬운 집에 사는 게 나았을 거라고 후회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미래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지금 좋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더 늙었을 때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계단이 많은 복층 구조의 집은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후에는